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 며칠 동안 얘기했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 네. 오늘 정부가 구윤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응하겠다 이런 방안들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구윤철 우리 기획재정부 겸 부총리께서 환율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부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공개 간담회를 하는 거 예.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고 또 정부의 대응 의지가 강력하다는 두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의 투기, 그러니까 환율이 혹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투기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오늘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종래에 지나가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구두 개입은 몇 차례 다른 장관들에 의해서도 있었는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환율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이게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그거로 환율 안정에 쓰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헐거나 손상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의 그 운용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자, 이 대목은요.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는데 사실 1등 공신이었거든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그냥 마구마구 빠져나가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도 그 돈이 달러가 국내에는 부족했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해외 투자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환해치, 그러니까 환율의 선물환이라든지 선물을 걸어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게 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사실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성을 원화로 따지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 국민연금이 외국 자산을 한꺼번에 팔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때 또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국민연금 자산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구조적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손을 보겠다. 이런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짚어보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인데 오늘은 좀 흐름 어떻습니까? 예, 오늘 구윤철 우리 부총리의 환율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것이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투자자들 또 한국에서의 개미들한테 상당히 자신감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AI 인공지능 거품 아니다라는 주장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얻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한데 거기에 영향받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앞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면 돈도 현재 교환하는 금액도 크고 나중에 또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이중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환차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나 최근에 4천선을 돌파했던 그 선에 비하면 최근 한 2주 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선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이고, 특히 주목을 끄는 게 우리 반도체가 지금 우리 증시에 완전히 상승 주도주인데, 삼성전자가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오르고 같이 오르면 오르고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조금 오르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내리는 그런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 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제가 보면서 기술 기업들 이렇게 오르는데 엔비디아 빼고 오르고 구글이랑 비교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인공지능 생태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공지능 하면 엔비디아가 일방적으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AI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 그게 시장 점유율이 95%가 넘고 또 가격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 되면 엔비디아가 곧 수혜를 보는 그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자, 최근에 이 인공지능의 돌풍을 몰고 왔던 오픈 AI라는 회사, 챗 GPT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생성형 GPT가 나왔다 해서 지금 뉴욕 증시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자, 주인공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가 재미나이. 오픈 AI를 월등하게, 그것도 한두 점 차이가 아니라 아주 많이 앞섰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오픈 AI의 챗 GPT는 대화하는 인공지능이었는데 구글의 인공지능은 일해주는 인공지능이다. 한 차원 완전히 높아졌다. 이러면서 구글 주가가 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구글은 자신의 제미나이 GPT, 제미나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엔비디아의 GPU 갖다가 쓰지 않고 자기들이 고안한 GPT를 갖다 썼는데 이게 또 대박을 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스스로 물론 100%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니고 브로드컴이라는 엔비디아의 경쟁 패블리스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같이 만든 건데 그것을 구글에서는 이름을 GPU 대신 TPU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텐서 프로세서 유니트인데 요게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에너지 효율, 전기값도 훨씬 적게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GPU는 주로 병렬 계산으로 빨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이 TPU, 구글과 브로드컴이 만드는 TPU는 추론 능력, 생각하는 능력까지도 있다.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반도체하고 구글의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반도체 성능은 아주 앞으로 정밀 분석을 해봐야 누가 더 좋은지, 또 구글은 아직까지 대중 시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구글의 TPU가 이 엔비디아의 GPU보다 정말 좋고 싼 게 확실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엔비디아 GPU 독점은 없어진다. 독점이 깨지는.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이 떠도 자금은 구글, 브로드컴 쪽으로 몰리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집니다. 자,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뜨는데 SK 하이닉스가 떨어진 거 이것도 바로 이 현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거든요. SK 하이닉스의 HBM을 팔면서 삼성전자는 고사양은 엔비디아에 그대로 못 팔았어요. 그런데 구글이 이 GPU를, TPU를 만들어내게 되면 구글과 삼성전자는 오랜 동맹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삼성전자 HBM을 좀 더 써주지 않을 것인가 그런 기대. 아직도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거니까요. 이런 기대가 구글이 엔비디아 GPU를 무찌르고 구글 TPU가 선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지금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반도체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호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 기업 체감 경기는 1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기업별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던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의 산업 경기, 뭐 경기를 진단하는 것은 숫자로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사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진짜 좋아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 심리 지수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 때 그 떨어졌던 기업 심리 지수를 이제 드디어 회복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최근 3년치 평균인 100보다는 100보다는 못해요. 예. 그러나 작년 11월 달, 12월 달, 2024년 12월 달 계엄령 사태 때 떨어졌던 데 비하면 그 수준은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 내막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업종이 다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가 아주 1등이에요. 그렇죠. AI 인공지능 붐을 타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기업은 별로 심리지수 안 좋아졌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요. 반도체 대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 반도체를 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생태계 쪽의 기업들은 크게 늘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또 별로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와 차별화 여전히 문제고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산업 생산 지수도 과거 그 30개월 평균치보다는 아직은 못하다. 다만 계엄령 사태 때의 부진은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서도 좀 업종 간의 기업 규모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종합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한국은행이 내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금리 동결의 전망이 힘실리고 있는데 박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경기 동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아무리 비둘기 팔아도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왔고 지금 미국보다도 우리 금리가 굉장히 낮은 기간이 이창용 총재 기간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금리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국내 경기도 문제지만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고 금리 내리면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 지금 환율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은 당연히 금리는 동기를 하고 오히려 그 어떤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환율이 더 무너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경제학자들의 건의, 주장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짧게 물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높다는 얘기 저 아까부터 했잖아요. 환율이 높아지면 먹거리 물가, 특히 뭐 칼국수 이렇게 비싸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환율이 높아진 것은 예. 일단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진 것이기도 하고요. 또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칼국수를 예를 들면 칼국수하고 환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국제 밀 가격, 밀가루가 칼국수 밀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수입을 하든 안 하든 그 국제 시세에 국내 가격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제 밀가루 가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율을 환산하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제분 밀가루 가격이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칼국수에는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무도 들어가고 또 고기도 들어가고 이게 모든 것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수출입 규모가요. GDP에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무역 의존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에서 1등, 2등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나빠지는 게 국내 물가가 팍 튄다는 건데 그 물가 상승 쇼크가 특히 서민 생계 물가와 부동산 등에서 터져 나온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도 오늘 구윤철 부총리가 확고한 의지를 환율 붕괴 좌시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